사랑합니다. 사인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보통 이제 이혼 위기로 혹은 이별 위기로 이제 찾아오시는 가족님들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현실에 걸맞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상당히 괴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영상 앞에 섰습니다. 현실보다 내가 현실 파악을 좀 더 나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실보다 현실 파악을 더 나쁘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처한 현실보다 내 인식이 더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처한 현실보다 내 상황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방심을 할 수가 있겠죠. 준비하는 부분도 내가 감당하고 각오하는 부분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가족님들이 자꾸 희망적인 상상들을 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들을 좀 차단을 해드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하면 그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 뭔가 순간 그 앞에 굉장히 강하게 스파크가 튀는 만한 사건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다툰다는 거죠. 아니면 큰 사건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상대방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혼을 막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그 기점으로부터 나에게 계속 이혼 요구를 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기점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혼 요구는 그냥 순간 우발적 감정으로 인한 이혼 요구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한 사람이 이혼을 바라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먼저 변해갑니다. 감정이 점점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지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즉, 무감정을 넘어서서 안 좋은 감정,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상태가 거의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내가 헤어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식고 나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감정이 식었으면 뭘 고민을 할 게 있냐? 그냥 바로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특히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이혼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혼하자. 그래, 오케이.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자라고 하면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3개월 걸릴 거예요. 그것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협의하는 과정도 힘들 거고, 주변에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혼한다라는 사실을 오픈하는 것도 힘들 거고, 오픈했을 때 그 시선들과 우려들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걸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식어가는 중간에 그냥 감정이 식어가네, 좀 이제 미지근해져 가네, 그냥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결심을 하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버티다가 이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혼을 바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이 터져요. 뭔가 어떤 기점을 만드는 거죠. 다툰다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 대립구도가 생길 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제서야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추진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추진을 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감정이 바닥을 찍고 지하실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계기가 터져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지하는 이건 우발적 감정일 것이다, 잘 사과를 하고 잘 어루만지고 달래고 풀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현실보다는 훨씬 상황을 가볍게 생각한 생각이라는 거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역효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혼을 상대방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풀어갈 때도 그냥 단순히 화해만 하면 된다, 사과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근원적인 감정들부터 바꾸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구나. 결국 감정이 완전 바닥을 쳐서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좋아지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 과정들이 융합되고 응축되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완전히 식어버린 이 마음을 되살려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감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과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마법 같은 멘트들, 그리고 뭐 진정성만 호소를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대화,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패턴들을 변화를 시켜서 그 행동 패턴들을 꾸준히 누적을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으셔야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